칼라. 그 몇 페이지니? 칼라가. 4페이지 맞지? 응. 이게 사실 2016년이라서 너무 오래됐긴 했는데 순서 안 바뀌었습니다. 금액은 바뀌었어도. 자, 이 중에 1등 어디? GDP 1등. 그렇죠. 인도도 뭐 만만치 않겠죠. 2등이 인도겠죠. 1번인데요. 그리고 인도. 의외로 여러분 있잖아요. 동남아시아 중에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러니까 GDP가 제일 큰 나라는 태국도 베트남도 아니고 인도네시아예요. 인도네시아가 아직도 태국이나 베트남 2배 이상 돼요. 이유는요. 인도네시아 인구가 2억 7천이나 되잖아요. 7천이었고 네. 세계 몇이에요, 인도네시아가? 네, 네, 4위예요. 그 다음에 인구에 비해서는 호주가 그래도 꽤, 그죠? 호주가 오히려 2억 7천이 인도네시아보다도 많으니까죠. 호주가 꽤 괜찮고, 뉴질랜드도 뭐 아주 나쁘진 않네요. 그죠? 요 정도 됩니다. 아무튼, 동남아시아에서 그나마 순서를 따져보면은 인도네시아, 태국, 베트남 순서예요. 그 태국이 아직은 좀 잘 삽니다. 캄보디아 저 병신 저것들이 왜 전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주요 자원의 이동이 나오는데 주로 석탄하고 철광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빨간색이 철광석이고 오른쪽이 파란색이 석탄. 호주 보셔야 돼요. 호주. 자, 호주를 볼 때 우리가 이거 철석 그시면 돼요. 철석, 철광석, 석탄. 그 얘기는 여러분 있잖아요. 이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느 쪽이 더 오래된 땅이에요? 철광석 있는 게. 왜냐면 있잖아요. 오래될수록 단단해져요. 광물이. 그래서 석유, 물이잖아요. 걔가 제일 신생대. 그죠? 그 다음에 고기. 이거는 아주 시원생대까지 가는 거지. 철광석이라는 거. 그 지난번 시험 범위긴 한데 호주의 에너지 소비 1위는 뭘까요? 석유일까요? 석탄일까요? 천연가스일까요? 호주. 있잖아. 그런 문제 풀 때 소비를 할 때 너네 머릿속으로 소비 개인들은 당연히 석유를 많이 쓰겠지 하시면 안 돼요. 국가의 에너지 소비는 국가 전체를 봐야 돼요. 그럼 국가 전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발전소. 천연가스. 맞아요. 왜냐하면 석탄 수출 1위가 호주예요. 수출 1위라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남는다는 거잖아. 남으니까 수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호주의 석탄은 호주의 발전소는 대부분 화력 발전소예요. 그죠? 지금도 보면 석탄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산화탄소 배출은 어때요? 세계 1위였어요, 한때. 세계 1위였어요, 저 조그마한 나라가. 그러니까 뭐 그냥 저 환경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다 위에서 그냥 막 뿜뿜 막 그냥 이산화탄소 내뿜은 거예요. 그죠? 근데 그래도 땅덩어리가 워낙 넓으니까 호주 사람들이 막 청정하다 그러잖아. 개그짓말이에요, 사실은. 이산화탄소 세계 1위였어요, 여기. 청정 지역 아니에요, 사실은. 아무튼 나중에 수능 같은 문제 풀 때 호주에서 이렇게 굉장히 큰 부분으로 소비 1위 그러면 여러분 석유? 노. 석탄이다. 발전 때문에. 그죠? 발전량이 50% 이상이 석탄 발전이에요, 얘네 나라가. 아무튼 철석입니다. 그 다음 밑으로 봅시다. 종교는 뭐 지난번 시험범위니까 패스합시다. 예. 자, 문제 보러 갈게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사진은 몬순아시아에 위치한 세 지역의 전통가옥이다. 인도네시아 고산가옥. 지면의 열과 습기 차단에 유리해요? 네, 그렇잖아. 그치? 삿포로의 급경사는 겨울철 다설에 대비한 맞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4번은 1번보다 연교차가 크다. 아하, 야, 이 잘 만들었네. 가가. 나하고 나는 사실 구분이 좀 어렵죠. 하지만 가하고 나는 구분하기 쉽죠. 연교차가 큰 곳은 1번이죠, 1번. 인도네시아는 여러분 열대기후로 봐야 돼요. 열대우림으로. 인도네시아 열대우림. 열대우림은 연교차보다 오히려 일교차가 클 정도로 연교차가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가는 다보다 패스적이다 거짓말이 정답은 1번. 2번 보자. 이 선생님 체린쌤 비슷하지 않나요?
체린신을 보질 못해갖고. 자, 이 지역의 특징. 화산회토가 쌓인 계단식 논에서 아까 우리 계단식 논은 인도네시아랑 필리핀이었는데 나시고랭. 그렇지. 그럼 필리핀 사람들은 뭐 먹는데요?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주로 옛날에 저 영향을 많이 받아서 거기가 원래 저 스페인하고 미국 식민지였잖아요. 고기 많이 먹어요, 의외로. 필리핀은. 그래서 나시고랭 인도네시아입니다. 커피, 카카오를 생산한 플랜테이션도 돼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대부분 이슬람교지만 이슬람교가 압도적이진 않아요, 또. 그래서 여러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가 제일 많은 나라는 네, 인도네시아예요. 2억 7천 중에 많은 사람 믿으니까,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어디, ABCD 중에 어디예요? 2. 그 다음 3번. 아시아에서 커피 생산이 제일 많은 나라. 반미. 베트남이죠, 베트남. 전통 여성 의복으로 아오자이가 있다. 얘네 왜 반미가 왜 유명해요? 프랑스식 미저거든. 프랑스식 미저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 베트남을 정복하고 나서 아침마다 바게트 빵을 먹은 거야. 근데 아시아에서 너 생각해봐라. 맛이 없잖아. 그 새끼들은 그거랑 뭐 커피랑 거기다가 뭐 고기도 이렇게 먹지만 아시아 그래서 거기다 잘라가지고 거기다 뭐 온갖 걸 집어넣기 시작한 게 반미예요. 그래서 빵은요 우리나라보다 베트남이 더 잘 만들어요. 이것 때문에. 이 프랑스 민족이기 때문에. 여성 전통 의복으로 아오자이가 있다. 베트남. 적도에 걸쳐 위치한 섬나라로 지진화산, 나시고랭, 인도네시아. 자, 다르질링 차가 유명하고 데칸 고원, 데칸, 인도. 1번 겐지스강 하류에 있는 것은 베트남이 아니라 인도. 세계에서 이슬람교 신자가 제일 많은 것은 예, 답이고요. 송크란 축제는 그렇죠. 태국.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가 인도네시아 섬인데요. 어디서 억지를 쓰고 있어요. 그죠? 예. 그다음 나와다는 아세안 회원국이다. 아, 잘 만들었네. 누가 안 될까? 여러분 아세안이라는 게 동남아시아의 거지 10개 나라거든요. 그럼요. 인도는 남부아시아죠. 그 다음에 4번. 이 선생님은 은실쌤이네. 자, 사진은 몬순아시아의 전통과학입니다. 가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 어른 잘생겼다, 이 남자애. 그지? 훈훈하네. 근데 애가 왜 교복을 안 입고 왔지? 을과 병은 뭐하는 애들이죠? 자, 말레이시아의 고산가옥. 지면에서 올라오는 열과 습기를 차단해요. 좋아요. 나는 눈이 쉽게 흘러내리도록, 어휴, 얘 잘생기고 뭐 공부도 잘하네. 너 눈을 왜 그렇게 뜨는 거야, 얘는? 가 분포 지역은 나보다 연결차 커요. 너 그러니까 틀렸지, 이 자식아. 그죠? 그 다음에 가는 병신이네. 창문이 없다니까, 이 자식아. 정답은 1번. 다음 페이지. 5번. 아유, 이거. 5번, 6번은 너무 쉽네. 7번 가볼게요. 이거를 맞아. 이렇게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어느 나라였죠? 중국 화북지방의 4번이었죠. 그죠? 예. 7번에 가. 그죠? 중국 화북지방의 4번. 그 다음에 나아가 일본의 합장가옥. 어느 지역에? 삿포로. 그죠? 홋카이도. 오케이. 자, 기억하는 잦은 지진. 네. 지진하고 상관없는데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는 그럼 잦은 지진이에요? 아니에요. 삿포로의 합장가옥도 지진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나는 겨울철 다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두 나라 중에 어느 쪽이 연교차가 클까요? 중국하고 일본 중에. 왜 맞아요. 왜요? 땅이요. 대륙. 대륙. 그렇죠. 아무래도 여러분 있잖아요. 바다로 둘러싸여 있으면 연차가 작아요. 물의 영향 때문에. 연교차가 큰 거는 무조건 저 육지 쪽에 있어. 아이고. 우리가 유라시아 대륙 그리면요. 이렇게 딱 칠게요.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부터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갈 때
예를 들어 모스코바하고 여기 이루크츠크가 있으면 이루크츠크 몽고바르 밑에 얘가 훨씬 연교차가 얘가 위지역이거든 위도는 하지만 얘가 얘보다 연교차가 작아요.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연교차가 점점 커져서 최대가 되는 게 바로 이루크츠크예요. 그래서 이루크츠크가 연교차가 얼마나 크냐면 겨울에 유튜브에 가끔 그 미친놈처럼 이렇게 왜 물 갖다 뿌렸는데 밖에다 뿌렸는데 뿌리는 순간 이렇게 막 어는 미친 날 그 이루크츠크예요. 오줌 싸는 진짜 오줌 싸는 동안 이렇게 되고 막 그 막 고추 꽁꽁 어는 사람 이루크츠크. 그 밖에서 오줌 싸면 큰일 나요. 그래서 가가 나보다 연기자가 크다. 맞아요. 가는 1번 미친놈이네요. 다음 그 8번에 좀 봐야 될 게 있으니까 보고 갈게요. 8번. 세계적인 커피 생산 국가인 이 나라는 퍼가 있고 아오자이가 있다. 베트남. 베트남 세계적인 네 맞아요. 좀 저지라서 그렇죠. 어쨌든 세계적인 생산 국가예요. 1948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이 나라는 불교를 믿는 신할리족과 타밀족 간의 갈등, 실론차. 그렇죠. 스리랑카. 그 다음에 불교 신자가 대다수인 이곳은 카오팟이 있고 방콕, 송크란, 타이. 지금 전쟁이라고 하는 타이. 베트남은 남반, 네? 갑자기 남반구요. 그 다음에 스리랑카는 중국과, 에이, 인도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다에는 시장 자치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중국에 있어야죠. 스리랑카는 쌀 수출량. 여러분, 태국은 세계적인 쌀 수출 국가예요. 자, 그 다음에 가와 다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즉 아세안의 회원국이다라고 했는데 아세안 회원국 가볼게요. 10개가 있어요. 10개. 아세안 회원국이. 일단 우리나라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그죠? 자, 우선 첫 번째. 어디가 브루나이. 인도네시아 맞죠? 인도 그러면 안 돼.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라오스. 일단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네. 그렇죠. 봐요. 빠지는 나라 볼게요. 빠지는 나라가 방글라데시가 빠져요. 방글라데시는 이쪽 동남아시아 쪽보다는 남부아시아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글라데시가 방글라데시 오른쪽에 바로 미얀마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다음 또 빠진 나라 또 하나 있는데 잘 보면 아까 우리 봐라. 우리 이렇게 인도 있고 있으면 이쪽에 인도 차이나 반도가 이렇게 있는데 미랍에 기억나니? 그지?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미랍에 두 번째 칸에 타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럼 보세요. 미랍에 있나 볼게요. 미랍에 있어요. 그 다음에 맞아요. 타이가 여기 없어요. 잠깐만요. 근데 내가 이게 2020 혹시 또 최근에 가입하거나 이러진 않았겠지? 확인해 드릴게요. 내가 재민이. 아세안 국가 찾아줘. 아세안, Asi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은 동남아시아 10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협력체입니다. 현재 아세안 회원국은 다음과 같습니다.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대만. 그렇다. 이렇게. 대만이 없고 타이가 있다고. 대만은 국가를 인정 안 하니까. 그치, 타이가 빠진 게 있어. 맞아. 내가 잘못되고 있었네. 그러면 미랍에 타캄, 말레이시아, 싱가폴,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싹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러네. 자,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11번 볼게요. 11번. 가가 뭐예요? 아 이거 게르? 그쵸. 이찬혁이 살던. 그 나가 합장가옥. 그죠? 그 다음에 다가 고상가옥 이 정도면 굉장히 부잣집이에요. 이렇게 안 생겼어요. 막상 가보면 진짜 그지 같아요. 자, 첫 번째. 나의 지붕 형태는 대설. 맞지요? 다는 고상가옥 맞고요. 가가 통풍에 유리해요? 창문이 없는데요, 아예. 그다음에 나가 가보다 아니죠. 유목생활은 가죠. 와우, 12번 별표 2개. 해보세요. 오우, 야, 이거 제대로 된 기후 문제네. 제 볼게요. 이거 도대체 뭐부터 봐야 되냐면 우선 지역부터 보자. 자, 지금 중국이 나와 있죠. 그죠? 근데 그 위도상으로 보면은 지금 한국보다 한참 밑에 있죠. 한참 밑에 있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그냥 CW 보시면 돼요. 한반도 지도를 그 피카츄 위로 가면 뒤로 가야 되고요. 한반도 밑으로는 제주도 밑으로는 전부 CW 보시면 돼요. 일단 그래서 그 칠해진 거는 지금 홍콩 정도로 보이는데 어쨌든 거기는 CW예요. 그 다음에 태국 찍혀 있죠. 태국. 그죠? 태국이 찍혀 있고 싱가포르이 찍혀 있어요. 일단 태국은 AM 열대 몬순으로 보셔야 돼요. 태국은 열대 몬순. 아까 우리 얘기했지만 태국은 전형적인 계절풍 기후 지역이에요. 그에 비해 싱가포르는 AF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 적도에 선을 그어놨잖아요. AF. 그리고 이제 자, 호주는요. 호주는 기후를 3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이쪽은 남반구 사바나 AW 남반구 사바나고요. 왼쪽 오른쪽으로 나눠서 왼쪽이 CS 오른쪽이 CFB예요. 그럼 저기는 다윈이란 지역인데 지명은 모르더라도 저 위에 배트맨 꼭대기 같은데 배트맨 저 뿔 같은 데 있는 거니까 저건 당연히 남반구 사바나죠. 사바나의 특징 여름에 비가 많이 오고 겨울에 아예 안 오죠. 그렇죠. 윈터 드라이잖아요. AW니까.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뭘 보시냐면은 지금 이게 1월달과 7월달의 평균 차인데 지금 우리가 지금 점 찍은 거 중에서 1월달에 추운 데가 어딨냐는 거예요. 1월달에 추운 거.
일단 호주는요, 1월 달이 여름이니까 안 춥죠. 남반구지만. 그죠? 따라서 걔는 계절이 반대일 수가 없어요. 그럼 1월 달에 추운 건 딱 하나예요. 중국이에요. 그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1월 달 그 동그란 점이, 하얀 동그란 점이 가장 밑에 있는 걸 찾아야 돼요. 그게 누구예요? C예요. 그래서 C가 중국이 되는 거예요. C가 바로 중국의 홍콩이 되는 거예요. C가 홍콩. 자, 그럼 C 찾았습니다. CW 찾았어요. 자, 이제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만약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그 열대 우림이 있다면, 열대 우림은 1월달, 7월달 강수량이 크게 차이가 없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면은 A하고 B는 강수량 차이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AF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AF 빼고 이제 그럼 우리는 뭘 찾아야 되면 태국하고 호주를 찾아야 되거든요. 태국하고 호주. 자,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바로 1월 달의 강수량 차이예요. A는 1월 달에 비가 없어요. 그런데 B는 1월 달에 비가 많아요. 자, A의 1월 달에 비가 없다는 얘기는 1월 달이 건기이기 때문이죠. 그죠? 자, 계절풍 기후 지역은 여름에만 비가 오고 겨울에 비가 안 오죠. 따라서 지금 1월 달에 비가 안 온 A가 태국이 돼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얘는 퍼스는 저 호주의 퍼스는 1월 달이 여름이기 때문에 비가 미친 듯이 와야죠. 우기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A의 그 흰 거는 건기고요. 그죠? 그 다음에 B의 그 회색은 흐린 회색은 우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타이, 호주, 중국 이렇게 1번 가는 태국은 B보다 호주보다 적도 수렴대 영향을 받는 기간이 짧다 그랬는데 누가 더 적도에 가깝냐는 거잖아요. 누가 가까워요? 그냥 봐도 저 태국이 더 가깝네요. 그죠? 가랑 비교하면 그렇구나. 가구나. 가는 B보다. 그럼 더더군다나 길죠. 그죠? 지금 태국하고 호주를 비교해도 태국이 긴데, 그죠? 예. 그 다음에 2번. A는, 자, 이 중에 A는 아까 태국이었습니다. 태국은 B, 호주보다 1월의 밤 길이가, 자, 1월의 밤 길이가 길다라는 얘기는 1월이 겨울이란 얘기죠. 답이네요. 3번 B는, 자, 다윈은 C가 누구였죠? C가 저 홍콩보다 기온의 연교차가 작죠. 그 다음에 C는 중국은 저위도에 위치한다. 고위도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1월 강수량은, 이거 어렵다. 1월 강수량은 싱가폴. 그렇겠죠. 그 열대 우림이니까. 그러면 가하고 B를 바꿔야 될까요? 그렇지. 1월이니까. 우기니까. 그죠? 예. 우기에는 더 많이 내리죠. 그래서 일단은 가하고 B를 바꾸셔야 되고 C하고 A는요? 자, 어때? C하고 A. 그러니까 지금 중국하고 태국. 그렇죠. 그럼요. 1월인데 중국은 거의 안 오죠. 그죠? 예. 그래서 가하고 B도 바꿔야 되고 C하고 A도 바꿔야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요. 15번. 아이고, 얘도 별표가 2개나 되네요. 자, 그래프는 세 국가의 산업별 생산액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다. 가나다 국가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은 호주, 인도, 중국 그랬습니다. 와, 자, 1차, 2차, 3차 나와 있는데 우리 잠깐만요. 아까 여기 여러분 미안. 아까 다시 글로 와 보세요. 14페이지로. 1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아까 1차, 2차, 3차인데 우리가 그냥 지나갔네. 여러분 중국 보세요. 중국. 몇 차 산업이 제일 많아요? 3차가 제일 많아요. 근데 여러분 가장 선진국이라고 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니까 일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일본은 3차 산업이 거의 70%예요. 그리고 2차가 27, 남은 거 겨우 1% 정도만 1차 산업, 농업에 종사하고 있죠. 그에 비해서 중국은 아직까지는 1차 산업 비중이 거의 10% 가까이 되고요. 그 다음에 2차가 40, 3차가 5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아직까지는 완벽한 선진국은 아니죠. 그런데 호주 보세요.
호주에 공장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호주는요, 공장이 없어요. 호주는 그냥 무조건 캐서 바로 수출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산업이라 봐야 그 정도, 광물을 가공하는 정도밖에 없고 본격적인 2차 산업이 없어요. 대신에 아까도 봤지만 GDP 자체는 많죠, 인구에 비해서. 그러니까 무슨 산업이 발달했겠어요? 3차 산업. 그러니까 3차 산업 비중이 오히려 여러분 일본보다 많아요. 일본보다 많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인도 볼게요, 인도. 자, 인도는 중국하고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인도랑 중국을 비교할 때 인도는 중국보다 1차 산업 비중이 많고요. 2차 산업 비중은 좀 적어요. 그 이유는 중국이 아무래도 공장이 인도보다 훨씬 많기 때문이에요. 됐죠? 자, 이제 요 정도 알았다면 이제 다시 아까 글로 와보세요. 15번으로 와보세요. 자, 이제 풀어보세요. 이렇게 하면 훨씬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거야. 자, 가나다부터 찾아볼까? 가가 너무 나라요. 중국이잖아. 왜냐하면 2차 산업 비중이 얘네 셋 중에 제일 크죠. 그 다음에 3차 산업 비중이 제일 큰 다가 호주가 될 거고요. 그리고 중국보다는 2차 산업 비중이 적은 나가 인도가 됩니다. 자, 어버리지니는 어디의 원주민이에요? 호주. 그 뉴질랜드는요? 마오리. 2번 나는 인도에는 벵갈루루의 첨단 산업 발달. 답이에요. 걔가 답이에요. 아직 안 뵀으니까 괜찮아요. 3번 중국이 호주보다 석탄 수출량 석탄 수출량 1위가 호주예요. 그 다음에 4번 나는 가보다 국내 총생산이 많다. 인도가 가보다 적다. 그 다음에 다는 호주는 인도보다 밀 생산량이 많다. 인도가 더 많아요. 생산량은 인도가 더 많아요. 자, 그 다음에 16번도 볼게요. 자, 이것도 인도, 일본, 중국인데요. 일단 여러분 뭘 보시냐면 GDP 크기로 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이미 봤어요. 얘네 셋 중에 1등이 누구예요? 그래서 가가 중국. 인도와 일본 중에 누가 1등이라고요? 누가 2등이라고요? 일본이 2등이에요. 아직은 일본이 2등이에요. 그래서 다가 일본, 나가 인도가 됩니다. 1번 다는 일본은 세계에서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 지금 인구가 두 번째로 많은 국가는 어디예요? 중국이. 인도가 바뀌었잖아, 그치? 그 다음 가는 중국은 인도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죠. 왜냐하면 인구는 비슷한데 GDP가 2배 이상이잖아요. 그죠?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이거 하나만 더 볼게요. 산업별 17번 해보세요. 17번 하고 이제 호주로 돌아가자. 자, 17번 봅시다. 우선 3차 산업부터 골라내야죠. 3차 산업이 가장 많은 A가 호주. 그 다음에 인도하고 중국을 비교하는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차 산업의 비중이다. 2차 산업이 많은 B가 중국, 상대적으로 적은 C가 인도가 된다. 자, 정답은 4번. 오케이. 자, 잘했어요. 이제 앞으로 쫙 와보세요. 자, 8페이지. 오세아니아의 자연환경과 주민생활.
자, 오른쪽에 내용부터 보세요. 오세아니아는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미크로네시아, 말레이시아, 폴리네시아. 근데 여러분 시험에 뭐만 나온다? 오스트레일리아하고 뉴질랜드만 범위다. 자, 밑에 오세아니아의 다양한 기후와 지형에서 알아야 될 거 말씀드릴게요. 일단 대보초 위치 나와요. 체린쌤이 호주를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이거 상세하게 내요. 이 아줌마가 상세하게 내요. 그래서 일단 대보초 아셔야 되고요. 대보초에 뭐가 있을까? 산호. 그죠? 산호. 자, 그 다음에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이 길게 있어요. 그리고 머리 달린 강이 있는데요. 머리가 밑에고 위에가 달링이에요. 머리가 밑에요. 머리 달링이에요. 머리 달링. 자, 머리 달린 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맥도널 산맥은 내신 적이 없고요. 그레이트 샌디랑 그레이트 빅토리아가 있는데 그냥 그레이트 빅토리아 이름을 외워두시고 그 위에도 사막이다 정도 아시면 돼요. 뭐 심프슨, 그레이트 샌디를 구분하실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호주를 보면 그냥 심플합니다. 호주는 아까 기후는 저희 설명해 드렸죠, 그죠? 기후는 저렇게 돼 있고 높은 산은 여기밖에 없어요. 이 산의 이름이 뭐예요? 그레이트 디바이딩. 오케이, 그레이트 디바이딩. 그러면 B는 A에 내릴까, B에 내릴까? A에 내려. 여기 사막인데요? 여기 사막이에요. B 여기 내려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고요. 바람이 이쪽에서 불어오니까 이쪽에 비가 내려요. 그래서 봐요. 소도 많이 키우고 양도 키우잖아요. 소는 A에 있을까요? B에 있을까요? 맞아요. 소는 물을 좋아해요. 축축한 소. 네, 소. 뽀송뽀송한 곳에 양이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가 뽀송뽀송한 양들을 키우기엔 좋은데 양들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어요, 여기. 선생님, 물 어디 있어요? 산이 있으면 물도 있어야지. 그렇죠, 맞아요. 산이 있으면 여기 비도 많이 오잖아요. 그럼 반드시 물이 밑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불투수층. 그러니까 물이 다 흐점에 들어가요, 물이 겉으로 흘러나가는 물이 없어요. 대신에 땅을 파보면 밑엔 물이 막 잔뜩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그거를 대찬정이라고 그래요. 그 여기가 바로 거기 써 있는 대찬정 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넓은 지역이. 그래서 거기는 여러분 그냥 땅을 파기만 하면 물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주로 이제 뭐 양 같은 거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조금 지나가면 이제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여긴 전부 사막. 여긴 전부 사막. 그죠? 사막, 대찬정 분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레이트 디바이드 산맥. 그리고 강 두 개가 머리 달린 강. 그럼 사람들은 어디 근처에 많이 살아요? 머리 달린 강 근처에 많이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가 유럽과 제일 비슷한 CFP, CFA, CFB가 전부 이쪽에 있거든요. 거기다 강까지 있고. 그러니까 사람 살기에 제일 좋은 게 이거죠. 왜냐면 여기 못 살아요. 그 다음에 선생님 대찬정 문제 살아요. 뚫으면 물은 나오는데요. 이 소금기가 많아서요. 퇴퇴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강 근처에 살아야 그나마 식수를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주로 많이 사는 이유가 그래서 그런 거예요. 됐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오른쪽에 그 기후 그래프를 보시면 위쪽에 맨 위쪽에 그 배트맨 뿔 같은 데가 사바나 AW. 그 다음에 왼쪽이 지중해성 CS, 오른쪽도 지중해성 조금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서한해양성 CFB로 돼 있는 거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스텝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가운데가 사막인 건 알아야죠. 그래서 가운데는 사막이다. 그런데 여러분, 뉴질랜드는 전부 뭐예요? 네, 맞아요. 뉴질랜드는 남선, 북선 모두 기후는 딱 하나예요. CFB. 그래서 내가 아까 뉴질랜드 유학가 괜찮다 그랬죠? 기후가 좋아요. 자, 이제 산지 앤 고원가입니다.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은 고기, 습곡, 산지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많다? 석탄. 그래서 아까 철석 기억나시죠? 오른쪽에서 석탄이 나가는 게 그 석탄 나갈 수밖에 없는 게 이게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주변에 석탄이 많아요.
그 다음에 대보초 아까 알자 그랬잖아요. 그 대보초 해안이 산호초 지대로서 관광산업. 자, 뉴질랜드 북섬은 뭐라 그랬지 아까? 화산. 따라서 뉴질랜드 북섬 환태평양 조산대로 관광산업 발달. 그 간헐천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게 북섬에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사막 앤 스텝. 사막, 그레이트 샌디, 그레이트 디바, 그레이트 빅토리아 사막. 대신에 호주 사람들은 거기다 뭘 뚫었다? 찬정. 찬정을 개발했다. 그 다음에 스텝, 사막 기후 주변 지역으로서 점점 사막화되고 있다. 사막화 현상. 자, 그래서 그 대찬정 밑에 대찬정 분지의 구조를 보면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오른쪽으로 해안가 쪽으로 강수량이 많다 보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그 안쪽으로는 강수량이 적은데 찬정을 뚫어서 그래서 양들 키우는 거 보이고요. 그 왼쪽으로는 사막이 있습니다. 불투수층과 투수층이 있어. 불투수층을 뚫지를 못하기 때문에 물이 올라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수층까지 저 찬정을 뚫어서 거기서 물을 퍼 올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목축업. 오스트레일리아 주로 뭘 키운다? 양. 건조기후가 많아서 그래, 양. 대찬정 분지의 개발로 목축업이 발달돼 있고 뉴질랜드는 아까 말씀드렸던 CFP. 그다음 농업은 밀이죠, 밀. 자, 밀인데 거기 보면 북반구와 수확 시기가 달라서 높은 가격을 형성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걸 밀 캘린더라고 하거든요. 밀 캘린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지금 러시아, 유럽연합, 중국이 전부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주로 밀을 수확해요. 저 많은 나라에서 한꺼번에 밀이 오다 보니까 밀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저 135톤까지 135달러까지 떨어져 있어요. 135달러까지. 그러다가 겨울이 되면 저 나라들의 밀이 없으니까 올라가는데 155달러까지 올라가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135달러의 밀을 팔면 호주는 155달러의 밀을 파니까 그런 측면에서 유리하다라는 게 밀 캘린더예요. 자,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지도에 표시된 A2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부터 보자. A, 일본. 그 다음 B가 히말라야 산맥이 있는 데네요. 그죠? 그 다음에 C는 필리핀. D가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그 다음 E는 화산섬입니까? 빙하섬입니까? 그렇죠. 북섬이니까. 그치? 오케이. 자, 1번. A에는 판과 판이 수렴하는 경계. 맞죠? 1번. 그래서 저 지진 화산이 많은 거잖아요. 그 다음에 B는 판과 판이 분리되는 경계. 분리되는 건 딱 두 군데예요. 아이슬란드랑 동아프리카요. 분리된다는 게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슬란드는 해양판이 찢어지는 거고요. 동아프리카는 육지가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히말라야는 어떻게 된 거예요? 육지와 육지가 부닥치는 거예요, 여러분. 육지와 육지가 부닥치면서 올라가서 저렇게 높은 산악지대가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분리가 아니에요. 분리되는 건 세계 아이슬란드랑 동아프리카밖에 없어요. C에는 화라산이 있다. 그래요? 네, 필리핀 아직도 화산지대예요. 그 다음에 D에는 고기습곡산지가 발달돼 있다. 아까 그랬던 석탄. E는 환태평양 주산대가 걸쳐져 있다. 그렇죠. 자, 2번. 정답이 2번이었고 2번 가봅시다. 아시아에서 커피 생산 제일 많은 나라? 이거 아까 했던 건데, 그죠? 이거 했던 거. 정답 2번이었다. 이슬람 신자 수가 제일 많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자, 다음 페이지. 어디 봅시다. 첨단 산업의 쌀, 첨단 산업 비타민이라 불리는 자원으로서 첨단 산업의 쌀, 중국에 많은 거. 히토류입니다. 히토류. 이게 엄청 비싼 광물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있을까 없을까? 북한에 매장돼 있을 거로 추정돼요. 만약에 진짜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나라가 침략을 해야지. 그 통일하고 뺏어와야 돼. 히토류 진짜 비싸요. 이 히토류가 만약에 진짜 지금 그 예상대로 북한에 많으면 통일하면 개이득이에요. 그치?
자, 주요 자원의 분포와 이동, 석탄, 철거, 석유, 석탄, 산업용 원료요. 산업용 원료, 주요 수급. 호인이요, 호인이. 자, 1위가 호주, 2위가, 그 3번에 뭐로 써야 될까? 인도네시아. 호주하고 인도네시아. 수입국은 한중일 쓰시면 돼요. 수입국은 한중일. 아까 히토리가 첨단 산업의 쌀이면 그냥 산업의 쌀은 철강성인데 국제 이동량이 대단히 많습니다. 주요 수출국 여기도 호주입니다. 수입국은 한중일. 그 다음에 석유 많은 나라 두 나라 외워놓을게요. 인도네시아랑 브루나이요. 여러분 브루나이는 못 살죠? 시원 어때? 못 살까? 여러분 브루나이 개 잘 살아요. 왜냐하면 면적은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구가 적어요. 그 적은 나라에서 석유가 펑펑 나와요. 그 요즘은 또 천연가스가 발굴돼가지고 천연가스도 펑펑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구가 적고 근데 그게 여기가 아직은 왕족 국가거든요. 그리고 이슬람 국가예요. 그래서 거기가 왕이 진짜 그러니까 복지가 제도적으로 잘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왕이 막 써요 돈을. 그래서 그 구정 때는 여기가 구정세거든요. 왜요? 이슬람인데 무슨 구정이 있어요? 이 민족의 대부분은 70%가 중국 화교예요. 그래서 설날이 되면은 이렇게 막 왕궁으로 사람들이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좀 있으면 국왕폐하 나오십니다. 그럼 국왕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쭉 악수하면서 100만 원씩 줘요. 이렇게. 세뱃돈으로. 100만 원씩 줘요. 그러니까 너도 그냥 민속 의상 입고 가서 줄 서 있다가 그냥 받아오면 돼요. 뭐 무슨 민증 보는 것도 아니고 줄 서 있는 사람한테 막 돈을 줘요. 그 대박인 줄 알았죠. 제가 살고 싶어요. 이민이 안 돼요. 예, 거기 가 살려면 유일한 방법은 거기 브루나이 남자랑 결혼해야 돼요. 다행인 거는 브루나이 국왕은 그러니까 지금 현 국왕은 왕비가 넷인데 이슬람 국가라 4명까지 되거든요. 그 왕자가 한 명밖에 없어요, 부인이. 그래서 그 둘째 부인 괜찮아요. 현 국왕의 둘째 부인도 한국 여자예요. 한국 여자예요. 신상은 하나도 안 밝혀졌는데 한국 여자예요. 그 사람 그 부인 왕비가 한국 여자라는 게 어떻게 밝혀졌냐면 그 왕비가 성시경한테 편지를 썼어요. 나는 성시경 씨의 팬인데 브루나이 국왕의 둘째 부인이다. 한국 여자다. 그래서 그 뮤직비디오를 브루나이에 와서 찍으면 모든 체재 비용을 공짜로 해주겠다. 그런데 그 성시경 매니저가 이 병신이 새기지를 못하니까 지도에 찾아보니까 그 말레 인도네시아 이렇게 위에 좀 있잖아. 그래서 뭔 거지 같은 것들이 지랄이야 그러고 안 갔어요. 근데 그 나라는 보통 옛날에도요. 그 왕자나 공주 생일날 마돈나나 마이클 잭슨을 제트기로 불러서 공연시키고 보내는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마이클 잭슨 대신에 성시경을 불렀는데 저 병신 성시경 매니저 새끼가 그걸 몰라서 안 간 거예요. 갔으면 성시경 떼부자 될 뻔했어요. 그 매니저를 잘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오케이, 주석 거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좀 힘들어 보인다, 니네가. 그래, 자. 힘들어 보인다. 힘들어. 오케이, 진짜 자. 좀 이따 깨워줄게. 그래, 그 쓰레기나 버리고 자. 감사합니다. 그래, 이불도 섞고 그래. 자.
일어났어? 아직 일어났어? 내가 이걸 풀었어. 미지수 2개 났어. 이거 아닌 것 같아. 미지수 2개 났어.